안녕하십니까, 고버즈입니다. 오늘도 6태 후에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저축과 투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관련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특히 직장을 별로 다니신 지 별로 안 된 분들이나 앞으로도 직장을 다니실 하의 초년생 분들에게 특히 더 유용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관점이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축과 투자에 관한 관점을 조금 정리하고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현현적 의미로는 저축은 절약하여 모아둠 혹은 소비 중에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고요. 투자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권이나 채권을 구입하여 돈을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축은 말 그대로 소비하지 않고 돈을 모아놓는 행위를 말하고요. 저는 편의상 여기서 대표적인 행위로 은행에서 예적금을 드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반면 투자는 현금을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자산에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축할 현금을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가끔 지인들을 만나서 경제 같은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고버즈야, 너는 한 달에 저축을 얼마나 하니? 하지만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꿰뚫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너 저축 월에 얼마나 하니 하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너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저축과 투자 활동을 하니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돈을 잘 모으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대한민국 상위 1%는 월에 얼마나 어느 정도 비율로 저축을 할까요? 202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소득 1%의 분들은 저축을 월에 38.3% 하고 있다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죠? 여러분들이 월에 38.3% 이상 저축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 거라면 매우 잘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총각 때는 많이 저축할 때는 한 달에 80%까지 저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그때 나가는 돈도 많이 없었고 또 결혼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어서 좀 그렇게 좀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이후로는 월 최소 50% 이상 저축 및 투자 활동을 하려고 유지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모은 내 귀한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현금을 나를 위해 일해주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에 돈을 적금하고 예금하고 해서 차곡차곡 모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돈을 아예 모으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고성장 시대에는 은행 적금 예금만 해도 많게는 월 이자 20%, 많게는 30%까지 이자를 쳐주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에다가만 맡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날짜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최근에 찾아보니까 예적금도 기본금리가 2.5%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적금과 예금을 모아서, 특히 적금은 만기에 있잖아요, 예금도. 그걸 다 모았다고 칩시다. 기간이 다 도래했어요. 만기가 되었다고 쳐도 거기서 그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줍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은행에 예적금만 드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에 돈을 넣은 시점보다 나중에 찾았을 때 내 돈의 가치가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현금을 예적금이 아닌 나를 위해 일해주는 자산에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군으로는 주식, 채권, 금, 코인 등등이 있습니다. 각 자산군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보고 특성을 파악하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나와 잘 맞는 자산군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총 자산 대비 적정 투자 비율은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수치가 내 총 자산군 대비해서 투자 비율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위험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게 가져감으로써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는 대신에 그와 동시에 시간의 복리 효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각 자산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재이자 올해 은퇴하신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수고와 수종함을 전혀 폄훼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체력과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동이 아닌 자산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과 세대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싸!